네, 안녕하세요. 정원질코드입니다. 닥터훈입니다. 네, 닥터님. 오늘은 세종특별시 부동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자 하는데, 그 세종특별시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부동산 가격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다 올라갔다가 반복했던 지역으로 알고 있거든요. 요즘 상황은 근황은 좀 어떤가요? 네, 세종시는 특별시죠. 세종특별시입니다. 부동산 시장도 정말 특별한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아하. 예, 정책의 힘으로 엄청나게 이렇게 많이 올랐다가 네. 또한 부동산 하락기에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하락률을 기록한 곳으로도 언론에 많이 오르내렸거든요. 이렇게 혼조세가 가득한 분위기인데 오늘 자세히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세종특별시 부동산이라고 하면 저도 호가를 자주 보거든요. 보는데 이게 너무 호가가 왔다 갔다 하니까 굉장히 혼란스럽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분위기나 최근에 어떤 시장 상황이라든지 이런 걸 좀 한번 알고 싶은데 잘 아시잖아요. 일단 세종시를 말씀드리려면 네. 세종시의 특징을 먼저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세종시가 어떻게 이렇게 생성됐느냐, 왜 우리나라가 너무 수도권 위주의 발전을 했다, 서울공화국이다, 이런 얘기가 많이 돌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국토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행정수도 개발을 하려고 추진했던 곳이 세종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몇 년 전에는 뭐 수도가 천도된다 이렇게 거창한 분위기로 모든 행정기관이 옮긴다, 공무원들 다 내려간다, 이런 분위기 기억나시죠? 네.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계획적으로 발전시킨 도시가 세종시라는 겁니다. 정부의 의지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큰 힘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대전도 아닌 것이, 그렇다고 뭐 어떻게 수도권 이남도 아닌 것이, 그 애매한 위치가 지금은 거의 인구 40만에 육박하는 특별시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책적인 개발로 인해서 굉장히 깔끔한 인프라를 가지고 있고요. 인구 유입이 전국에서 가장 빠른 곳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힘을 가지고 잘 올라갔는데, 문제는 정부의 이런 어떤 정책의 방향이나 잦은 변화들, 이런 것들이 생기고, 뿐만 아니라 이제 부동산 경기가 침체가 왔죠. 금리는 올라왔죠. 이런 걸로 맞물려서 어떻게 보면 좀 과하게 올랐던 것들이 과하게 빠지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국에서 가장 큰 등락률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행정수도 이전이라는 취지에 맞게 세종시는 지금도 잘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행정수도를 모은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전국 지역의 행정수도, 지역본부 이런 거 없을 수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전국의 공공기관을 한꺼번에 다 세종시로 올 수는 없단 말입니다. 국회도 간다는 얘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아닌가요? 네, 국회의사당, 세종시 국회, 대통령 집무실도 옮기려고 준비하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하지만 현 상황을 보면 상가부터 좀 말씀드리면 상가 입점률이 40%밖에 안 돼요. 그러면 공실률이 60%에 가깝다라는 말이거든요. 치명적이네요. 네. 단순히 도시가 발전하려면 뭐 주거지뿐만 아니라 상권들도 잘 활성화돼야 됩니다. 주거지만 발전한 곳을 뭐 우리 배드타운이라고 하면서 좀 안 좋은 의미로도 많이 쓰잖아요. 네. 근데 여기에도 정책적인 이유가 좀 있습니다. 네. 우리 세종시를 제외하고 정부기관이 많이 있는 곳 하면 어디가 떠오르세요? 그 경기도 근처에는 과천이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네. 과천이 정부종합청사가 있죠. 근데 과천의 이미지 하면 사실 굉장히 깨끗하고 살기 좋은 곳으로 떠오르실 겁니다. 네. 근데 사실 과천은 인구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뭐 한 6, 7만 명 선에서 끝나고 오히려 이제 다시 빠지고 있는데, 세종시가 굉장히 거대한데 이런 과천의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상권 규제들을 꽤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유흥업소들은 잘 허가를 안 해준다든지, 네. 이러다 보니까 상권이 발전이 안 되고 지금 뭐 저녁이 되면 거의 뭐 공동화 현상이 일어난다, 이런 얘기들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개선되지 않고서는 도시가 활력을 띠기가 좀 힘듭니다. 상권으로 발전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딱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게 있어야 되거든요. 아까 우리가 정부청사 하면 과천이 떠올랐던 것처럼 대전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상권. 대전 상권이요? 성심당? 네, 맞습니다. 실제로 성심당 주변에 가면 이렇게 많이 활성화되어 있거든요. 이런 어떤 상권에 대한 킬러 컨텐츠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좀 부존하면서 상가 활성화가 이렇게 많이 되지 않고, 아까 말했던 주택 경기는 부동산 경기에 직면해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보니 세종시 부동산 투자를 위해서 뭐 상가도 그렇고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것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실거주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 세종시에는 이것만은 꼭 알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뭐 추천해 볼 만한 점은 있을까요?
세종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 주도로 개발된 도시이기 때문에 사실 힘을 받을 땐 굉장히 많이 올라갔어요. 네. 뭐 국평 기준으로 거의 뭐 13억까지 올라간 13억. 네, 13억이면 사실 뭐 서울과 비교해도 경기도 최고급 서울의 좋은 아파트도 살 수 있는 금액이었었거든요. 그렇죠. 올라갔었었는데 네. 현실은 부동산 경기에 직격탄을 맞으면서 많이 하락했고요. 그런 언론에 많이 나왔었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찌됐든 많은 고려들을 좀 해야 되겠지만 뭐 예를 들어서 현재 호가들 좀 살만한 데들이 아직까지도 한 7억 선은 하거든요. 7억이면 사실 그렇게 싼 편은 아닙니다. 7억이라면 네, 수도권에 웬만히 경쟁력이 있는 뭐 김포 아니면 뭐 성남 이런 득지 분당에서도 찾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투자로는 뭐 비교 대상지가 많이 있지만 말씀하셨던 대로 뭐 내가 정부 관계 부처에서 일을 한다 실거주로 이렇게 또 사야 되실 분들은 어쩔 수 없이 또 매수를 해야 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네. 네, 그런 분들이라면 철저하게 조금 봐야 될 조건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어쨌든 세종시 이내에서도 입지라는 부분들 중요할 수밖에 없거든요. 정부 종합청사 근처에 뭐 도담동이거든요. 이런 곳들 아니면 기왕이면 비교적 대형 평수 이렇게 살기 좋은 곳은 대형 평수가 좀 더 상대적으로 인기가 많아요. 네. 대형 평수인데 가격 경쟁력이 있는 곳. 또 이 세종시가 금강이 관통을 합니다. 흔히 말하면 서울에는 한강뷰가 있다면 세종시에는 금강뷰가 있거든요. 이렇게 또 강뷰가 잘 나오는 곳. 그리고 세종의 광역교통수단인 BRT 근처 수도권의 요지와 잘 이렇게 가게끔 BRT가 잘 되어 있거든요. 아니면 아예 좀 어쨌든 실거주라고 하더라도 이 정도 금액이 없다 아니면 또는 저렴한 투자를 원한다 그러면 세종과 한 15분 정도 거리에 있는 조치원이나 오송도 좀 추천을 드려요. 네. 왜 그러냐면 세종시가 아직까지 철도 교통망이 좀 약합니다. 근데 오송은 KTX 오송역이 있고요. 그렇죠. 조치원역 같은 경우는 그래도 수도권에서 바로 지하철이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우리가 좀 본다라고 하면은 가성비는 굉장히 좋아요. 차로는 뭐 한 15km 정도인데 차로 한 15분 정도 걸리거든요. 하지만 가격은 굉장히 많이 싸기 때문에 조금 멀리 보고 투자하나 아니면 저렴하게 실거주를 찾으신다 이 근처를 보시는 것도 좀 추천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세종시 투자하거나 실거주 하실 분들 마지막으로 좀 조언 한마디 해주신다면 어떤 이야기를 좀 해주실까요? 네, 다른 지방의 지역들과 다르게 조금 분위기가 쉽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종시는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계획하면서 키우고 있는 도시입니다. 대마불사라고 쉽게 죽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인구 유입이 지속적으로 되고 있고요. 50만 명까지는 이렇게 계속해서 증가할 예상이고요. 네. 뿐만 아니라 세종시가 굉장히 젊어요. 평균 나이가 37.5세인가 그렇습니다. 굉장히 젊은 도시이고 출산율도 굉장히 높은 우리나라 뭐 전국 출산율 대비 2배 이상 높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어떤 젊은 동력들이 있다는 말은 미래의 전망들은 나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쨌든 뭐 규제가 많아서 상권이 뭐 활성화가 안 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반대로 유흥시설이 많이 없다 이런 것들은 자녀를 가진 부모들 입장에서는 애 키우기 좋은 환경이다. 그래서 앞서 출산율도 높다고 말씀드렸죠. 이런 부분들이 좋은 작용으로 하게 될 거고요. 계속해서 지금 교통망들이 발전을 하고 있어서 뭐 BRT도 추가 노선들이 검토되고 있고요. 또 서울 세종간 고속도로 이런 것들도 이제 곧 완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인프라나 이 문화시설들이 좋아지면서 결국엔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한 10여 년 전에 어떻게 보면 수도권 제일 남부에 동탄이 있잖아요. 동탄 1, 2기 신도시가 개발될 때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와, 이렇게 많은 주택단지 누가 다 들어와서 살까? 그리고 그 뒤로도 수년 동안 정부 주도 사업인데 망했다 했는데 지금 보세요. 결국엔 사람들이 들어오고 가성비가 좋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인프라가 갖추어지니 지금은 굉장히 젊고 활성화된 도시로 바뀌어 있잖아요. 네. 멀리 보면 세종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어본 것 같습니다. 여러가지 세종특별시에 대한 상황들을 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여러가지 쉽지 않은 얘기도 해주셨고 앞으로 긍정적인 전망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세종시를 실거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뭐 경쟁력을 좀 비교를 한번 해봐라 라고 그렇게 말씀까지 해주셔가지고 뭐 여러가지 참고가 많이 되었던 말씀이었던 것 같네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다음번에는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